안녕하십니까. 총괄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준행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전문가 세미나인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잘 모시기 힘든 정말 귀한 두 분의 진정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두 분 다 그 일선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이성희 선생님은 서울 신월동에 있는 강서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성희 선생님은 환경교육학 박사시고요. 여기 한 10여 개가 넘는 그 교과서를 비롯한 그 환경교육 책자의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편수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요. 또 환경교육을 제대로 해보기 위한 그 교사들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이수종 선생님은 역시 서울의 연희동에 있는 신현중학교에 근무하시는데요. 이수종 선생님은 단독 저서도 한 권 있어요. 손에 잡히는 사회교과서 1. 제가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20권짜리 세트인데 첫 번째 그 책자를 이제 단독 집필하셨고, 그 외에도 9권의 그 교과서를 비롯한 환경교육 책자의 공저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선생님은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학교 도서관 저널에서 운영하는 도서추천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이수종 선생님 역시 그 환경교육을 좀 더 제대로 해보기 위한 교사들과 또 그 뭐 장학사, 교장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 모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현장 경험은 물론이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또 저술 활동 뭐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학회 분들하고 또 특히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거의 전부 다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인사말을 두 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고요. 네, 그러면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변화와 그 교육과정 혹은 뭐 교육과정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교사라든가 교육학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겠지만 또 이제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 계신 분들은 그냥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나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교육과정이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 또는 교과에 담긴 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교과가 있죠. 근데 그 교과에 담긴 교육 내용을 바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각각 이제 교사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요. 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교수 요목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로 왜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자가 그것을 어떻게 학습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습자가 그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배웠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취 기준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잠깐 썼는데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교과 교육과정을 상세화하게 해서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 내용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그런 수준까지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취 기준은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근거도 되고요. 그리고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 태도, 능력, 특성 이런 것들이 전체 진술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은 어떤 지식적인 측면 말고도 학생들이 익혀야 할 기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학교 교과 학년에서는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를 알아보면서 판단하면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런 교육과정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라는 곳이에요. 저희 NCIC라고 해서 뭐 어떤 검색 포털에 들어가셔서 치셔도 다 나오는 그런 이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인데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이 다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콤보 박사를 누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보시는 대로 과학과 뭐 이렇게 누르시면 과학과의 성취 기준 교육과정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국어과 누르시면 국어과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수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수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좀 따라야 하는 그런 문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가 다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또 학교 수업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 사이트에서 2015 개정식이 초등학교 과학과 이걸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과학과 교육과정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잠깐 띄워놓은 한 페이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융합 단원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그 단원의 이름이 에너지와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생활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단원에서는 에너지 개념으로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서 과학적 표현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다른 것임을 알고 에너지는 자연과 일상생활의 현상을 설명하는 유용한 과학적 개념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성취 기준은 6과 17-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희는 성취 기준 코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다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과 3-01 이러면 이건 3, 4학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학교는 7, 8, 9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7, 8 이런 건 없고 다 9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 02-01 하면 이건 중학교 과학이라는 교과의 두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성취 기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10으로 이제 공통 교육과정은 10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과정은 12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성취 기준이 이렇게 다 코드화되어 있고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도 쓰고 교육 내용도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되게 일반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이 기후변화 교육에서 그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교육 교과서가 없잖아요. 현재 독립교과로서 초, 중, 고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죠. 기후위기 교육, 기후변화 교육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일 것 같고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러한 시도는 사실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환경부, 교육부에서 이러한 시도는 계속 있어요. 이런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후변화 교육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은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잠깐 이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걸 보시면 초등학교 5, 6학년 군이에요. 이제 학년군이 1, 2, 3, 4,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 5, 6학년 군의 도덕 교과의 성취 기준이 6도 02-02를 보시면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학습 요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세부 학습 요소를 기후변화 적응과 그래 그 사람들은 침대에서 죄송해요. 지금 들어오신 분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냥 그런 연수가 아닌데. 예, 선생님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발표자 위에는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세부 학습 요소를 예를 들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이렇게 이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어떤 그 핵심 아이디어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부 학습 요소를 교사가 잡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갈등들이 있잖아요.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과 나라 간의 갈등 문제를 알아본다든지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해 본다든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가 많거든요.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교과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국정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로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인권을 다루고 있지만 교사는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가 되게 다양하면 교과서는 성취 기준에 있는 이 역량을 키워주면 되는 거여서 사실 컨텐츠는 교과서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컨텐츠 수업 내용을 정할 수 있다면 교사도 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덕 교과서랑 사회 교과서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성취 기준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교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및 지형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탐구한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교사가 하겠죠. 그렇지만 이 내용에다가
벚꽃 개화가 왜 이렇게 빨라질까와 관련된 수업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기후변화 교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학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학교에는 위에 보면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교과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 코드가 9환04-04 뭐 이런 식인데 여기 보시면 잠깐 두 번째 다양한 환경 문제를 환경 정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신이 속한 학교, 마을, 지역, 국가 등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참여 방식을 조사한다. 라는 내용에서 사실은 기후변화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환경 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5% 미만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예전에는 잠시 경기도 정도가 한 20%를 선택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급감해서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서 전국적으로 10% 미만의 선택 교과서 선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교과서에서는 기후변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중학교 환경 교과는 선택 교과로 선택률이 매우 낮으니까 그럼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회 교과에서 여기 중사회, 구사, 지리, 공육, 공삼 이런 거 보시면 지속 가능한 자원의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평가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수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요.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제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고선택 지구과학 1, 12 지과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기후변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이 아예 성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11학년, 12학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선택교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의 의지가 아니면 혹은 또 교과서 출판사에서 그 글을 쓰시는 집필진의 의지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 교육을 거의 안 받고도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집필진들이 쓰고 있고 교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또 혹은 창의적 시험 활동에서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생들이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탄소 배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미술, 영어, 국어 제가 이것도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체 교과서를 분석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성취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억지로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사실 기후변화 내용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술 수업이라든지 국어 수업은 어떻게 보면 딱 그 기후변화 교육이랑 되게 밀접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에서는 굉장히 좀 관련성이 많은데 국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제 중요 연관 교과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미술 교과에서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영향을 뭐 그림이나 도식화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도 수업을 연계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어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컨텐츠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취 기준이 아주 큰 물줄기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이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표현은 실제 있는 이제 중요한 용어고요. 이제 교사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 교육 목표나 내용 체계 성취 수준을 분석해서 교사 본인이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를 재해석해서 수업 현장에서 이제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 이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취 기준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 성취 기준을 도달하면서 컨텐츠는 교사가 선택해서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기후변화 교육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고, 교과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기피 시설이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었을까? 이런 교과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시켜서 좀 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조금 변형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교사가 좀 기후변화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면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은 교사의 수업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연간 한 200시간 정도? 예, 150시간, 200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이 시간이 물론 뭐 행사 활동 시간도 포함이 되고 봉사 활동 시간도 포함이 되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이 시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좀 뭐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교사가 혹은 뭐 자율 이제 동아리에서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도서부가 있다면 기후변화 도서부 해서 이 동아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책들을 좀 주로 읽는 이런 활동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만화 그리기 부도 환경 만화 그리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술부 같은 경우도 업사이클링을 하는 미술부를 한다든지 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런 이슈를 학생들하고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래에너지 NGO 연관활동 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에너지 학교 세세 동아리 같은 경우가 연간 이제 그런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는 학교나 동아리에서는 이런 수업들,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 에너지 쪽인데, 그지? 네, 아무래도 미래 에너지 학교라는 타이틀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에너지 쪽에 조금 더 방점은 있는데요. 보시면 운영의 목적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한 어떤 에너지 교육이라서 그 기후변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는 제가 단일 교과 수업에서 이렇게 좀 기후변화에 방점을 두고 수업하는 내용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좀 하는 내용을 보여드렸다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건 교과 수업이랑 창체 수업 시간을 연계해서 조금 더 기후변화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6학년 과학교과에 그 이산화탄소에 대한 수업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는 기후변화에서 좀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그런 핵심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그 탄소에 대한 성질 정도를 배우거나 혹은 뭐 조금 더 탄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해결 방법,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교과서 지금 제가 같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기후변화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 이런 수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 2시간이랑 그다음에 창체 2시간 이렇게 4시간 동안
이제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성질을 이해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재미있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또 다시 해보는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의미를 알아보고 2050년 한반도의 어떤 기후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4시간 동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체 수업에서 예를 들면 환경교육 수업을 7시간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보통 학교들이 한 7시간 정도를 잡는데 그 7시간 중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과학 수업 2시간, 창체 수업 2시간, 4시간으로 기후변화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그 뭐 과학 수업, 창체 수업 딱 이렇게 4시간으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겠지만 이제 기후변화와 생태라는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과학 수업, 창체 수업, 실과 수업, 미술 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를 함께 재구성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관련 성취 기준을 잠깐 보시면 과학 시간에는 그 환경과 생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 이 내용이 그 비생물 요소가 그러니까 그 생물 요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제 성취 기준이 있어요. 교과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체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서도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 짓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미지가 나타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 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미술 시간에는 기후변화와 그 생태와 관련된 포스터를 감상해서 그거에 대한 감상문도 쓰고 또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어떤 옥상 정원 디자인하기 실과 시간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지금의 이런 수업들이 사실 학교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4개의 프로그램 중에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사실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그냥 그 비생물 그러니까 환경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뭐 추워지면 철새가 이동을 하고 물이 없으면 식물이 말라 죽는 것까지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확대해서 혹은 심화해서 혹은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을 지어서 이런 수업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수업 재구성에 대한 이제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주제들이 과학 교과에서 지금 주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후변화와 생태라는 이런 수업을 제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좀 전처럼 이렇게 쭉 다양한 연관성을 가진 수업을 해야 학생들에게도 좀 심도 있는 수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 수업하고 이제 시간 확보를 하지 못하면 그런 내용이나 혹은 그런 태도나 그런 참여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좀 3시간을 기후변화, 생태 이런 쪽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저희가 이렇게 연간 시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활동이 있고 특별 활동, 이제 제가 재량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창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 활동 시간에 수업 시간이 과학이 3시간인데 이 시간 중에 1시간을 빼고 뭐 미술을 1시간 빼고 이런 식으로 창체를 1시간 빼고 이렇게 사실은 해야 교육과정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이제 7월 달에 첫째 주에 과학, 미술, 실과 수업 1시간씩을 빼서 기후변화와 생태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스케줄이 있는 거지 교사가 그냥 초등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한 뭐 5시간 기후변화 수업해야지 뭐 이렇게 사실 되기는 좀 어려워서 이
수업 재구성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이죠. 예. 수업 시수를 빼고 이런 계획하에 사실은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수표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재구성 사례는 조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기후변화 교육 집중 주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강조하고 싶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기후변화 교육 혹은 뭐 환경교육 혹은 생태교육 뭐 이런 중요한 인류가 꼭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교사가 전문성이 모든 교과에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고 이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을 좀 편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 교육 집중 주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제안이고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근거는 핀란드의 현상 기반 학습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발표될 거예요. 내년에.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만 지금 공표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핀란드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즈음해서 이 나라에서도 이제 그 교육과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서 되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이제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현상 기반 학습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편에서 1년에 최소한 몇 주 정도는 단일 교과 수업이 아니라 학제 간의 주제에 중심을 둔 현상에 입각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둠, 조를 형성해서 이제 이걸 하는데요. 이 수업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초등은 2주, 뭐 중학교는 4주, 고등학교는 6주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2주에서 한 6주 정도에서 다른 수업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뭐 체육 수업, 음악 수업, 미술 수업, 뭐 과학 수업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어떤 하나의 문제 상황을 주는 거예요. 문제 현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학생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 시기에 다른 교과 수업도 없고 숙제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바다에 유조선이 자초돼서 기름이 쏟아지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주는 거죠.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각종 자료를 뒤지고 막 독서를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해결책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학생들은 유사한 사례를 찾으면서 역사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역사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제거 방법을 위해서 이제 약품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화학을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석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각종 비율에 관계된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생물학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험과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이렇게 뭐 강의식으로 주제를 주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학생들이 이런 걸 경험하면 여기서 배운 어떤 경험을 토대로 전공 과목에 진입하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제 이런 현상 기반 학습 수업을 이제 처음에 시범 운영했고 반응이 좋아서 적용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핀란드 갔을 때 물어보니까 이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무화돼서 다 했는데 뭐 이건 이제 다른 예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이런 이제 핀란드 현상 기반 학습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공문이에요. 이렇게 공문을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에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4월 22일부터 4월 28일 동안 일주일간 그 기후행동 나가자라고 하는 어떤 기후변화 집중주간 이런 거를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후변화 주간 운영계획 수립해서 이제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을 하고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했는데 각 학교에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문이 왔지만 이걸 아마 기후변화 주간을 정말 운영한 학교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육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 계획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의 부족, 예, 교사들의 인식의 부족 혹은 뭐 학생들과 또 학부모의 인식의 부족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사실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획했지만 예, 운영이 아주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기후변화 집중주간처럼 기후변화 교육 주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뭐 이런 이제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태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가장 큰 근거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빅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기후변화 교육 주간을 좀 구성해서 이렇게 2주 정도는 아예 그냥 그 기후변화 교육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교육 주간 함께 행동하는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구성을 해서 이렇게 쭉 수업을 좀 해보면 학생들이 2주 동안 오로지 기후변화 교육 뭐 혹은 에너지 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후변화 완화 방법으로서의 대응 방법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보면 좀 더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좀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스팀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제가 개발해서 그러니까 저희 팀, 교사 연구팀이 개발해서 8개 프로그램을 이제 한 학년 5학년에 쭉 돌려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예,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활동물을 가지고 제가 그 미국의 교육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사전사후 혹은 이제 또 소감문 같은 거 분석하고 해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좀 교과서에 좀 많이 이렇게 할애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좀 내용도 많이 접하게 되고 교사들도 그런 전문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에 기후변화 내용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후변화 교육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집중주간처럼 좀 더 기후변화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범교과 주제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수업 실수가 있는 건 아닌데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사실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차 시기가 처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방공교육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4차에서부터 환경교육이 들어와요. 그리고 5차, 6차, 7차 쭉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네모를 박스를 친 거는 이제 기후변화 교육과 좀 관련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범교과 주제학습에
변천을 잠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건 환경교육 관련 조례, 지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기후변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제 조례와 지침도 잠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제 이야기는 마칠 건데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의 효과는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쨌든 각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흥미, 학습 동기 같은 게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위기 세대잖아요. 그래서 필기후변화 교육의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기후변화 교육 자체가 교육적인 어떤 탐구나 기쁨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학생들하고도 서로 협동하고 노력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함께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성도 함양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인데요. 제가 생태전환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서울시의 이제 그 환경교육 종합계획인데요. 그거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성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결국 이제 이거 선생님들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탄소 배출 문제고, 예.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가 결국 이제 이제 요점을 얘기하면 결국 탄소 배출 문제고 이제 먹거리 문제로 많이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이제 최소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육식에 관한 문제, 육식과 탄소 배출에 관한 문제 이런 거를 중점으로 많이 이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중부발전소의 저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국회 환경교육센터에 보면은 실제로 탄소 중립 환경교육 페이지를 오픈해서 많은 교육자를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실전적인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결국 탄소 배출 중립 교육을 누가 또 어떤 시간에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그리고 위기 시대에 맞는 인간성과 역량을 필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이 이런 목적에 맞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시발점을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고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같이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제 생태 문명 도시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 생태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뭐 사회에서 생태 용량 이하를 소비하면서 질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생태 문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서 만들어진 게 생태전환 교육인데, 기후위기의 어떤 인간 중심적이고 화석연료의 그런 틀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공존을 이루고 생태 문명을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고, 그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새로운 환경교육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환경교육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요, 교육 전체를 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 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육을 변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태심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서는 이런 거를 이제 생태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의 목적은 생태시민을 양성하고, 그래서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생태전환을 일으키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태전환교육 학습 과정을 보면은 결국 목적은 이제 탄소 배출 제로 학교 또는 이제 탄소 중립 학교로 하죠. 사실 제로라는 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 제로죠. 현실적으로 이제 중립이라는 말을 요즘에 씁니다. 자, 학교 안팎을 통합을 하고 여기 본 SGS 이제 10개 과제가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게 과연 생태전환 교육이 무엇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합의란 게 뭐냐면 SGS 10개 과제를 실현하는 게 생태전환 교육의 완성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뭐 ES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좀 그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 과연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성희 선생님이 굉장히 그 종합적인 일을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한 사례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 생태전환 교육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라고 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뭐 보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냐, 그다음에 또 뭐 많냐 따라서 학교 전체적으로 하냐, 일부 동아리로 하냐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갈등이 많은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선생님들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얼개를 보면은 뭐 동아리에서 할 수 있고 교과위에서 할 수 있고 학생 자치에서 할 수 있고 마을 연계에서 할 수 있는데 요건 앞에서 이제 이성희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과교육에서 주로 하는 사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혁신부장이거든요. 혁신교육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혁신교육이 다양한 그 분야가 있는데 학생 자치도 있고, 뭐 그 수업 혁신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담당을 하면서 그 수업 혁신을 통해서 또 생태전환 교육을 수업 혁신을 통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담당자가 돼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먼저 이제 교육을 했어요. 왜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고 생태전환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얼개를 만들었어요. 각 교과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 쭉 이렇게 하고 이제 서울시 그 환경교육 그 생태전환교육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요. 손수건은 뭐냐면 어떤 개인의 실천적인 의미를 담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기후 위기가 개인 실천만 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각 교과에서 여러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되 학생 자치가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순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처럼 뭔가 어떤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성희 선생님하고 요번에 이제 연구한 결과 내용이기도 해요. 핵심은 뭐냐면 성찰적 행위 주체성, 즉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인간은 성찰적 행위 주체성을 갖는 인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데스크 프로젝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그 OECD가 진행한 그 미래교육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1세기 미래사회의 청소년과 성인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진단한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OECD 교육 2030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데스크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면 역량 중심이라는 건데 이 역량 중심이라는 걸 이제 키워드로 잡았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성찰성이라는 게 빠졌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30 그 교육에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역량의 핵심이 뭐냐? 학생 행위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성찰적 행위자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뭐냐? 첫째는 이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즉 언어나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방과 또 더 나아가서 세계의 사람들과 같이 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즉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찰적 행위자인데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가 어떤 애가 초콜릿을 사 먹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초콜릿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 일반 초콜릿이에요. 근데 얘는 1,000원이에요. 그 옆에 봤더니 2,000원짜리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봤더니 공정부역 초콜릿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교육을 받았어요. 자, 이 초콜릿을 만들 때 카카오 농장에서 정말 어린애들이 많은 그 노동 착취를 통해서 초콜릿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공정부역 초콜릿이다. 그래서 그 노동 착취를 하지 않고 그 아동 노동을 시키지 않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그 대가를 줘서 만든 게 이 공정부역 초콜릿이다. 그럼 얘는 비록 내가 1,000원을 더 주더라도 이걸 살 수 있는 그걸 선택하는 거. 이가 바로 성찰적 행위라는 거죠. 자, 이런 성찰적 행위를 만드는 게 아까 했던 대세코 프로젝트의 핵심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와 또 천연자원의 고고월 시대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또 버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 주체성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기. 이게 뭐냐면 스튜던트 에이전시거든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생태전환 교육의 목표, 즉 성찰적 행위자가 바로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그 학생 인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성찰적 그 행위자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인간상인지는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위 주체성을 갖는 성찰적 행위자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그 연구과제 이성희 선생님이 같이 한 건데요. 먼저 이제 배움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탐구와 내면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모든 세계는 특히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그 사건을 뭐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 모양으로 탐구 과정을 거친다 이런 건데 요걸 조금 더 이제 그 개량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성찰적 생태 전환 그 수업 모델이에요. 뭐냐면 먼저 이제 그 탐구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면화가 있고 그다음에 공감을 하고 사회가 이루어져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순환형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중간에서도 이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전체적인 완결적인 구조,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화를 통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면화만 있어도 바로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그 초등학교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어떤 기후 먹거리에 관해서 만든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의 그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 모델 갖고 이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적용한 걸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자, 아까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를 말씀드렸는데, 자, 탐구는 인간에 대한 탐구도 있을 수 있고요, 자연에 대한 탐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인터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면화는 뭐냐면 뭐 사건의 인식 및 탐구를 통해서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 등이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에요. 그 내면화는 개인 간의 사회적 소통 과정을 형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드시 내면화가 있어야지 이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면화가 없이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그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체화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공감은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과정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회가 이루어지면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액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찰적 행위자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사회가 이루어지고 즉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디자인한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생태계 영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생태계 탐사, 미세 플라스틱 다양성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지어지고 수업을 디자인했는데, 그럼 여기에 보면 아까 이 요소 중에서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가 있으면 각각 어떤 거에 요소들이 있냐 이런 거를 체킹해서 이제 그 디자인한 거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개념을 갖고 학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 해봤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성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저기 핀란드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러나 이제 주어진 그 시스템에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월 달에 제가 이제 선생들 때 교육 연수를 했어요. 왜 생태자랑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왜 기후위기 시대인가.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각자 자기 교과에 성취 기준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고 요 내용이 생태자랑 교육, 기후위기 교육에 적당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크게 3개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후변화 개념에 대한 영역,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사회현상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과, 그 다음에 개인적 실천 과제로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교과. 그래서 나눈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면 기후위기 개념 보면은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념은 사실 과학 3학년이죠, 그렇죠? 학년 초에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으로서 기후 변화 대응을 보면은 먼저 국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하신 게 보면은 그 우리 조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생님들끼리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도구 교과, 그러니까 이제 그 국어라 영어나 이런 데는요 어떤 그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 이런 거 어떤 성취 기준만 있고요. 그 안에 소재는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교과서가 있지만은 그 교과서를 무시하고 소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동학년을 가르칠 때 그 소재가 이제 동일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어에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듣기와 읽기에서 기후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는 2학년이고 두 번째 이제 3학년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이게 1학년에서 자연재해를 배워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발생인데 이때 이제 이거를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3에서 보면은 3학년에서 보면은 아예 제목이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역사 시간에 보면 산업혁명이 나오거든요. 그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제 그 기후에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수학인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도 이제 연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쭉쭉 보다가 보면 이제 도덕이 있어요. 도덕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아예 그 도덕 2에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덕 2라고 해서 2학년 가르치는 게 아니라 3학년 학교에 따라서 3학년 가르칠 수도 있고 2학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배워요. 그럼 2학년에 그 도덕 2에 한 단원이 그게 세 단원인데 전체가 3단원인데 한 단원이 아예 인간 중심지와 생태 중심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는 뭐 그 동물과 에너지 가르칠 때 이제 영양소를 가르치는데 이때 이제 그 비공과 육식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가르치는 건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시간에 3학년 때 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할 때 뭐 태양광 원리를 이제 가르칠 수 있고, 요때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와서 그 전문가가 와서 이런 키트를 갖고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한 걸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이제 소재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체육에서도 보면 이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체에 대해서 신체를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소재를 해서도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에서도 지후변화와 간염병에 대한 걸 갖고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쭉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을 분석한 다음에 그 성취 기준을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업 활동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주제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제 통합을 했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제가 자, 보이시죠? 예. 자,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라는 그 주제를 갖고 주제 통합을 한 건데요. 자, 과학 시간에 이제 분명히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과서가 3종이 있는데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 교과서는
그냥 그 성취 기준이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교과서 두 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이라는 어떤 피해 같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냥 지구 온난화만 얘기를 해요. 그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할 때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그 보셨던 그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을 한 거 보면 도덕 시간에, 즉 요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요. 근데 2학년 말에 이미 그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배웠어요. 거기서 토론이나 보존이나 돼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비건의 중요성 그런 얘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과학 선생님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걸 상기하는 그 선수학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 찾아보면 우리 조토노 박사님하고 굉장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그 강의 내용하고 또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이걸 상기시켰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비주얼 싱킹이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탐구인데,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제 그 도덕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생태계에 대한 탐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3학년 2학기 10월 달에 이제 그 국어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그 선수학습 기후 위기의 개념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그 회상을 시킨 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수업을 교육자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영역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선수학습을 기후 위기 개념과 개인적 실천 과제를 대한 선수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서 사회화에 이제 그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국가, 국제사회별로 대응 방법과 대한 인식과 실천하게 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주제 통합 이제 수업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그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보건, 그다음에 수학, 체육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제 2학년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건 2학년 말에 걸쳐서 이제 3학년이고요. 먼저 보건 시간에 기후변화 감염병을 얘기해요. 이제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19가 사실 기후변화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감염병의 연관성을 이제 그 수업을 하고요. 즉, 그 탐구는 전염병과 기후변화 탐구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에서 그 수학 2학년 때 지수법칙을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 SIR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마스크를 썼을 때랑 쓰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를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재와 전염병 확산 방지 수칙 요령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사회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는 이제 그 앞에 그 신체 활동과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그 상관관계,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요령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제 통합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성찰적 생태전환 모델을 갖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과학 시간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를 배운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기후 변화를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도덕 시간에 배운 걸 이제 상기시키는 건데요. 이게 뭐 이제 몇 가지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수업하는 장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싱킹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입안일 중에서 잘한 걸 이제 쓴 겁니다. 자, 이제 애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지구 온난화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맨날 그냥 짧은 치마만 입고 화장하고 진짜 학교에 놀러 온 그런 애가 있는데 걔가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성찰적 생태전환 모델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새 학기에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학년별 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사실 그 중학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년별 교육 과정이 게 있기 힘들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동학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학년별 교육까지 그 만든다면 그런 아까 성찰적 생태전환 모형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필요한 어떤 기후위기 소양, 그 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걸 점점점 심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3학년 때는 굉장히 실질적인 그 사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과정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국서방 중학교라고 거기서는 성대골이라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 협동조합인데 그 근처에 이제 있는 중학교가 국서번 중학교인데 이 협동조합하고 같이 이제 그런 에너지 절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서 학년별 교육과정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학교도 그렇게 학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찰적 생태전환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좀 노는 애 돼요. 걔가 썼는데 굉장히 훌륭하죠. 맨날 노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걔가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네요. 아빠가 아니라 이거네요.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개념, 도덕에서 배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개념, 그런 개념을 갖고 이게 지구 온난화를 해석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고요. 예,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수건 디자인인데 이거의 취지가 뭐냐면 요즘 이제 개인적인 실천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자를 낭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지잖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손수건 디자인, 소위 말하는 손수건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 디자이너를 초빙을 해가지고 15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그 워크숍을 3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왼쪽 개가 중학교 1학년이고 오른쪽 게 이제 3학년인데 오른쪽에는 아예 컴퓨터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근사한 것 같지만 얘가 사실은 1학년이 훨씬 더 그 개념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면은 어설프지만 이게 사실 미완성된 거거든요. 요걸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요게 시계예요. 자, 지구의 시간을 아직 얼마 남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게 담은 건데 요걸 갖고 이제 50 곱하기 50으로 이제 디자인 폼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 업체를 보내는데 그냥 면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페트병을 뽑아서 실로 만들어서 뽑아서 원단을 제작한 갖고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전 교직원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떤 기념품 학교에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종이 팜플렛이나 이런 거 나눠주는데 그거보다도 이런 걸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선사고등학교라고 여기서 이미 만든 건데 확실히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좀 더 근사하네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이 이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영상제를 제가 이제 사실 한 2015년 뭐 그 전부터 이제 다른 학교들도 계속 했어요. 환경 영상제를. 근데 그냥 영상제를 하면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전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좀 훌륭하게 잘 된 게 이게 뭐냐면은 일단 미술 선생님이 1년 동안 포토샵을 프리미어를 가르쳤어요.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감독을 초빙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황윤 감독님이라고 이게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계의 봉준호예요. 예. 이분이 우리 환경 재단에서 한 국제 환경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와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강의를 할 때 시나리오 작성법 그다음에 영화 촬영법 뭐 편집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애들이 그 시나리오를 만들면 그걸 또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서 만들었더니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여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그 계획해가지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핀란드만큼 못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걸 오늘 이제 깨달았는데, 오늘 선생님 발표 관련해서 질의 및 응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좀 박사님. 네, 선생님 그 과학이나 그런 과목 이외에 아까 이성희 선생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궁금해요. 그러면은 모든 교과 과목 선생님들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할지랑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어나 수학 과목 일부 과목들이 기후변화를 접목시키는 건 좋은 취지이긴 하나 그 과목 자체 예를 들어서 국어는 뭐 문장을 작성하고 문장 뭐 쉬운 말로 뭐 맞춤법이 맞고 뭐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있고 수학은 수학의 그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기후변화를 접목한다고 해서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실제로 그 경험을 하신 내용인가 제가 좀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경험하신 거를 설명하신 건지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부분이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도 엄청나게 변했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교과서랑 배우는 내용은 엄청 많이 변해요. 예를 들면 수학은요. 지금 옛날에 배운 것처럼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수학은 요즘 최신의 경우가 뭐냐면 해석 위주예요. 옛날에는 그냥 거기 도표를 만들고 점을 찍고 막 이런 식의 거를 어떤 걸 많이 했잖아요. 요즘의 수학은요 주로 해석 위주예요.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국어는 맞춤법이 뭐니 이런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지만 요즘에 그 국어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국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즉 뭐냐면 대화의 소통을 주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주로 퍼포먼스, 보고서 쓰고 활동하고 주로 계속 보면 그 과학식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지만 과학도 거의 매시간 수업해요. 저는 이제 저희 학교는 교과 교실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그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고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국어도 매일 쓰고 듣고 활동을 하고 이런 걸 해요. 그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거 모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고등학교 가서 망가져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입시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옛날하고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나름대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각 분야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분야만 알지 서로 아직까지 연관 짓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필요한 전문가는 뭐냐면 뭔가 이런 기후변화와 사회와 경제 문제 우리 그 노동훈 회장님이 경제학자잖아요. 기후변화 학회인데 왜 경제학자가 학회장인가? 이거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게 경제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전문자는 뭐냐면 그런 선생님들의 그 닫혀있던 생각, 연결시키지 못한 생각들을 깨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전문가 초청을 듣고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딱 학교 와가지고 저는 제가 사실 와서 이제 강의를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딱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걸 딱
왜 경제와 이렇게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딱 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근데 이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성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가를 이제 학교에서 실행을 해야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중학교는 뭐냐면 각자 자기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남의 과목을 잘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가 뭐냐면 코로나가 됐잖아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도구가 공통이 됐잖아요. 도구가 공통이 되다 보니까 야, 나 이거 하는데 너 이거 수업 이거 어떻게 해? 이러다 보니까 남의 수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남의 수업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도 거의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이성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시스템적인 교육관 재구성하는 게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그 소재를 기후위기로 한다 하면은 사실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그런 선생님들이 생각을 깨게 해주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그런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